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년 자산가들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사정보 유튜브 YN타임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에 중년 자산가 분들의 고민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계십니다. 산업화와 시대적 변화를 따라와서 현재까지 오게 됐고요. 이제 산업화 시대 1세대이신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또 2세대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신 거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중년 자산가 분들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사정보 유튜브 채널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YN타임즈는 현재 보시다시피 이러한 중요한 뉴스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매일 제기되는 것 중에서 이러한 것을 저희는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보시게 되게 되면 첫 번째 가업 승계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현재 70대, 80대 배신 선배님들께서 은퇴를 하시고 그 은퇴 과정 속에서 자녀들한테 물려줄 적에 세금 문제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제대로 가업이 좋은 기업이 승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3세븐이라고 하는 전 세계 1등의 손톱깎이 회사도 가업의 승계 과정 속에서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하다가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서 회사가 그 가족들한테 가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처럼 갑자기 창업자가 유고 시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는 좋은 기업이 가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좋은 기술력과 고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업 상속공제라는 제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시게 됨에 따라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2006년도부터 진행되고 오고 있는 또 가업 승계 중에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요즘에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되게 되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20대, 30대 자녀들 보게 되면 참 나이스한 거 많죠. 예전에는 없었는데 한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아주 멋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화 콘텐츠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친구들은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한 자녀들이 아니면 그런 또 다른 분야에서 무엇인가를 창업하고 싶은 게 있을 적에는 2006년부터 시행되는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처음에는 30억, 또 추가 인원이 늘어나게 되게 되면 20억을 더한 50억까지 줄 수가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또 승계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워낙 요즘에 부모님들 50대, 60대, 70대 되신 부모님께서 좋은 유수한 기업들을 사실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자녀들, 국내에서 열심히 공부한 자녀들이 부모님의 회사를 들어오고자 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자녀들이 들어와서 급성장하기 이전에 자녀들한테 회사를 물려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을 중년의 자산가들은 고민할 수 있는 타이밍에 오게 됩니다. 만약에 회사가 자녀가 들어오는 시점에 증여를 해주는 거와 회사가 성장한 뒤에 증여를 해주게 되는 것은 증여라고 하는 말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증여세 부담 부분들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혜택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뉴스에 나오게 되게 되면 그때 맞춰서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마이클 잭슨,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죠. 이 가수가 어느 날 자다가 갑자기 사망을 했지만 그 자녀들, 3명의 자녀들과 그 어머니, 동생들과 재산에 대한 싸움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 많은 재산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선도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거죠. 미국에 건너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들여다보니 패밀리 트러스트라고 하는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61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제적인 법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안타깝게도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2020년 7월 22일 날 소득세법 개정안에 보니까 이 신탁에 대한 세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아주 명확하게 규정이 됐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잘 활용해 보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 저희가 아주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다 그러면 0% 금리 시대입니다. 0% 금리 시대라고 한다면 특히 누구한테 아주 위험한 부분이라고 하면 퇴직자인 중년의 자산가 분들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년의 신사들이 중년에 노력을 하셨던 직장 생활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은퇴를 하셨던 분들이 그 부분들을 은행이나 어디다 집어넣었을 적에 불이되는 금리가 0%라고 한다 그러면 과연 이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흔히 돌아가고 있는 앱 중에서 1억을 부분들을 가지고 1%짜리 금리에다 적용을 하게 되게 되면 그것이 연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이자분들이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라고 계산돼서 나옵니다. 나누기 12달러 하게 되게 되면 말 그대로 한 달에 10만 원이 채 안 되는 걸 가지고 은퇴자들이, 퇴직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냐 이거죠. 그렇다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무리하게 돌린다는 것은 그건 더한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0% 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부분들에 대한 우리 중년의 분들에 대한 정보, 또한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부모님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자기가 알아서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적에 그것을 가지고 그래 은행에도 안전하게 집어넣어 라고 했는데 은행의 금리가 0% 1%밖에 안 됐을 적에 물가 상승률이 2% 3% 간다 그러면 실질 금리 소득이라는 부분들은 마이너스가 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0% 금리 시대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시사 정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는 매일 나오는 뉴스 중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요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채널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Q&A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게 되면 저희 밑에 창에다가 해서 주소를 달아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저희 Q&A 부분들을 질문하시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신속하게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얼마 전에 그런 것도 있었죠. 0% 금리 시대에 언뜻 나오는 것 중에 LG화학이라고 하는 회사가 분할을 한다는 게 나왔었지 않습니까?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들 계시고 우리 또 자녀들 중에서 가지고 있는 자녀들 있고 안 가지고 있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그 자녀들이 만약에 질문을 한다고 해보죠. 인적 분할이 났습니까? 물적 분할이 났습니까? 글쎄요. 우리는 어떤 답변을 줄 것인가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저희는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YN타임즈에 대한 방송을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과 같이 저희 YN타임즈의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깊은 아주 좋은 방송 유튜브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